저 오늘 이제 전황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풀어볼게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왕은 선조였고요. 막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 100년 동안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횟수가 60회예요. 60회. 때 연산군부터 임진왜란 벌어지는 선조 때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횟수 5회. 모든 위기는요 시그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토요토미가 우리나라에 서신을 보내요. 근데 그 서신에다 뭐라고 쓰냐면 조선왕은 직접 일본으로 들어와서 조공을 바쳐라. 정명향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너희가 총알바지로 앞장서라. 이런 서신을 보내.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직접 소통하지 않고요. 대마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조선 정부에 올렸다가는 무역 끊기게 생겼어요. 당시 대마도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하고 무역량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조공을 바쳐라를 통신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정명향도 명나라 정벌한다 표현이 너무 세니까 가도임명 우리 일본이 명에 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도 길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께서 보신 거예요. 딱 봤는데 완곡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선조한테 조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하 이 문제 있다. 이 통신사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조가 물어보죠. 어떻더냐 인상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서인 황윤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눈빛이 반드시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동인 김성일이 눈빛이 쥐더라 이렇게 해요. 쥐와 같은 인상이고 제가 볼 땐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을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때가 1592년이었는데 여기는 부산성, 동래성 차례차례 그들에게 짓밟히고요. 여기서부터 일본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은 7년을 준비하고 정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이 7년을 캤지만 얻지 못한 숨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3개가 있었어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선조의 비겁함을 첫째 몰랐습니다.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일본이 몰랐던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의병이었습니다. 이럴 때 전쟁 발발하고 7개월 만에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이. 근데 문제는 명나라 군대가 너무 얕봤는지 벽제관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가지고 휴전협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휴전협정 기간 동안 남쪽으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치자고 그래요. 근데 명나라는 안 쳐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굳이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강화 교섭을 하는데 이게 결렬이 되는 게 일본 측 입장. 중국 황제의 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결렬이 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순신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순신이 잡혀 들어가죠. 척 거기서 다 가라앉고 배설 장군이 가지고 온 12척만 남아있었죠. 근데 이 12척이 이순신에게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1598년이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군도 빨리 돌아가길 원하고 중국군도 돌아가길 원하고 이제 조선군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전작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명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린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순신 장군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저놈들 절대 되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나가서 마지막 싸운 전투가
노량해전이고 징비록에도 나오지만 적의 탄환이 가슴을 뚫고 등으로 나와서 하늘에 이제 별이 졌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으로써 여기는 임진왜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